동네 청년이 저를 갑자기 때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려며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자인 청년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저는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맞았습니다. 저는 무장함으로 그 청년에게 당하기만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 있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있는데요. 민사와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맞으신 상태인데 네.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소위 이제 묻지마 폭행을 당하신 걸로 보이고요. 상대방은 표면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상대방을 가해한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형사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일방적으로 때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럴 네. 때 어떤 처벌 내려지게 될까요? 네, 지금 사연 속에서 보면 일단 폭행은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전치 2주 진단까지 나온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이제 형법 260조에 따른 상해 등으로 이제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은 물론 257조에 따른 상해로도 의율되어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민사와 형사 같이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형사 민사 진행 시 절차 좀 간단히 설계해 주시죠. 네, 형사 절차의 진행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피해 사실에 관해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나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 이제 민사소송 하신다고 할 때 좀 피해에 대한 보상의 위자료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만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정말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치 2주의 폭행 사건이라면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위자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적극적인 손해로서의 이제 치료비, 소극적인 손해로서의 일실수입 상실이 있는지 여부 그런 것에 따라 전체적인 배상 금액은 조금 더 상향되거나 달리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합의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상담자님이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때는 형사 합의를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이제 민형사 합의를 함께 할 것인지는 이제 피해자께서 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고 다만 이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금원이 형사 합의로만 받은 것인지 민형사 합의를 포함해서 한 것인지 명확히 정해서 기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 일단 묻지마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하셔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도 받으시고 정신적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도 받으시면서 합의 절차는 좀 꼼꼼하게 민사, 형사 같이 아우르는 것인지 좀 명확히 하는 게 좀 중요하겠군요. 네, 이 부분 고려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봅니다.